자, 1주차 주간지의 8번부터 질문 나왔으니까 쭉 봅시다, 이제. 자, 이게 이제 화학에서 제일 짜증나는 문제야. 잘 하면은 그냥 뭐 상관없는데, 너네 화학을 더 잘하려면은, 너네가 지금 문제 푼 거에 반응식이 적혀 있는지를 봐야 돼요. 반응식을 적어야 화학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푸냐? 마그네슘은 산소랑 반응하여. 아, 얘 두 개가 반응해서 얘 만드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마그네슘은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된다. 근데 산화 마그네슘은 MgO가 맞아. 근데 얘가 몇 가고 얘 몇 가인지를 찾아야죠. 마그네슘은 몇 가 이온이냐? 이거 모르면 안 돼. 주기율표에 나오는 거. 2가 양이온. 산소도 2가 음이온. 몇 대 몇으로 결합해? 1대1. 2가 대 2가의 결합이니까. 그럼 1대1으로 그냥 냅둬. 그럼 이제 여기 두 개고 얘가 하나니까 두 개 돼야 되고, 마그네슘 두 개 됐으니까 요렇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니들이 해야 돼. 두 번째, 산화철과 일산화탄소가 반응하면 철과 이산화탄소 만든대요. 그대로 쓰면 돼요. 산화철, 이걸 외워야 되는 거니까. 산화철은 Fe2O3. 이걸 외워야 돼. 얘가 일산화탄소랑 반응한대. 일산화탄소 화학식 뭐니? CO입니다, 이거. 자, 철과 이산화탄소니까 철과 이산화탄소는 CO2죠. 자, 이건 내가 계수 외우랬어.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3대 2대 3. 이거 외워. 이거 짜증나니까 그냥 외우는 게 좋아요. 1대 3대 2대 3. 자, 마지막. 이것 때문에 아마 질문한 것 같은데, 자, 이건 내가 고등교육과정은 아니야. 대학교 과정이거든. 근데 이걸 얘기하는 게 더 좋아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줄게. 여기다 해야겠다. 자, 원래 탄화수소라는 놈은 탄소화합물이라고도 하거든. 근데 정확한 뜻은 탄소화합물이 좀 더 큰 개념이에요. 탄소화합물. 얘는 탄소랑 수소로만 구성된 거고, 얘는 탄소나 수소 말고 뭐 산소까지 끼어 있어도 돼요. 근데 어찌됐든 탄소가 몇 개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원래 명명법을 붙이는 게 있어요. 탄소가 한 개면 앞에 매, 티귿, 두 개면 에, 티귿, 세 개면 프로, 피읍, 네 개면 뷰, 티귿, 다섯 개면 펜티. 이거 내가 예전에 아마 했을 거야. 6개면 핵시. 야, 이건 됐는데 여기에 모든 탄소가 단일 결합으로만 구성이 되잖아? 그럼 내가 뭐 붙인댔냐? 에인이라고 붙이면 돼요. 이게 뭐예요, 쌤? 이중결합이면 뭐 그냥 들어. 이중결합이면 N, 삼중결합이면 아인 이렇게 붙여요, 원래. 자, 예를 들어줄게. CH4. 니네 뭐라고 배웠냐? 이건 모르면 안 되지. CH4. 메테인. 근데 왜 메테인이냐면 얘는 탄소에 수소가 4개 붙어 있거든. 그럼 모든 결합이 단일 결합이잖아. 탄소가 1개면 매, 티귿. 단일 결합이니까 에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근데 니네가 지금 배울 땐 이렇게 배울 거예요. 대학교 가면. 일반화학 배우면. 근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거 개정된 지가 한 15년 됐거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탄가스라는 게 이 메테인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요게 뭐겠냐? C4H10. 얘는 10개입니다. 단일 결합이에요. 뷰테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뷰탄. 부탄이에요, 이게. 이게 부탄가스라고. 지금은 표현이 뷰테인이라는 표현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C2H4 얘는 뭘까? 잘 봐봐. 이런 것까지 얘기가 이해가 되면 나쁘지 않은 거야.
수소가 4개 있대. 야, 수소는, 탄소는 결합 장소가 무조건 4개 있다. 결합 장소 4개를 무조건 써야 돼. 근데 4개 있다는 거는 요렇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4군데 결합 장소가 되지. 맞지? 그럼 얘 이름이 뭐냐? 티귿. 이중결합 있네. N. 얘 에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읽는 거야. 진짜로.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에티귿이네. 에티귿. 아, 탄소 2개짜리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 뒤에 이거는 내년에 배웁니다. 히드록식이라고 해가지고 OH가 붙어있으면 돼요. 자, 그럼 2가지 외웁시다. 에탄올, 메탄올. 이거 존나 많이 나올 거야, 이제부터. 이거 할게. C1, C2, 메탄올, 에탄올. 자, 메탄올은 CH4에서 수소 1개를 빼고 OH를 붙인 겁니다. 이게 메탄올 이거야. 그럼 여기 쪽만 따로 쓰면은 CH3가 되죠. CH3OH. 이게 메탄올입니다. 오케이? 그럼 에탄올은 탄소가 2개, 수소가 5개 붙어 있고 여기에 OH를 붙였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화학식을 쓸 때 C2, H5, OH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너네 메탄올과 에탄올이 언제 알고 있는 놈이냐? 언제 나오네? 이거 니네 알 수 있는 데가 언제야? 엄마 아빠 없을 때. 네. 알코올, 술, 먹는 술이 에탄올이에요. 얘는 뭐야 그럼? 이건 냄새 맡으면 술 냄새랑 똑같은데 먹으면 된다. 공업용 알코올이에요. 이게 알코올 램프에 있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뭐 죽지는 않아. 근데 아무튼 얘가 술이다. 얘는 공업용 알코올이다. 자, 근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이걸 이제 적어야 되거든. 자, 그럼 3번, 잠깐만. 이거는 지금은 안 나올 건데 오늘 배우고 다음 시간부터 나올 거야. 이걸 쓰세요. 2개 쓰시고 얘는 중성입니다. 이거 쓰세요. 오늘 2교시 때부터 산성, 염기성, 중성 얘네들을 얘기할 건데 에탄올, 메탄올 나오면 뒤에 올 나오면은 중성입니다. 그냥 중성이라고 쓰세요. 자, 그럼 3번 실험식은 에탄올과 산소 반응하네. C2, H5, OH 얘랑 산소가 반응한대. 그리고 뭐 만든대? 이산화탄소랑 물 만드네. 야,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은 기억이 나야 된다. CH4, O2, CO2, H2. 근데 심지어 C6H12, O6, O2, CO2, H2.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이 모든 일렬의 반응은 무슨 반응인 줄 아니? 탄소를 산소랑 만나게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 나오는 반응, 이걸 모두 연소 반응이라고 해요. 그거 다 연소예요. 쌤, 마지막 건 연소가 아니죠. 연소의 일종입니다. 근데 마지막 화학 반응식이 우리가 아는 뭐니? 세포호흡의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호흡이잖아. 이것도 연소랑 같은 거예요. 결국. 근데 그걸 단계를 거듭하냐 아니면 한 번에 하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산화환원 파트이기 때문에 누가 산화고 누가 환원인지 이거 찾으면 돼. 내가 산화환원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산소를 얻으면 산화고 수소를 버리면 산화된다 라고 했죠. 꼭 외워야 돼.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 버리면 환원. 수소를 얻으면 환원, 수소를 버리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전자를 버리면 산화. 이건 꼭 외워야 돼.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난 저번 시간에 분명히 얘기했다. 산화수는 이제 얘기 안 할 거예요. 그건 저번 시간에 끝났어. 앞으로 문제 풀 때도 산화수로 안 풀 거야. 근데 니들은 산화수로 푸는 게 쉽다면 그걸 풀라고. 난 기본적으로 통합각에는 산화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얘기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이 된 거잖아. 야, 단어에 들어있다.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이 된대. 그럼 이건 산화된 거지 뭐. 산소를 얻었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가 얘 될 때가 뭐 됐다? 환원이죠. 자, 이건 이렇게 표현해도 돼.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산소의 퍼센테이지 100%에서 50%밖에 안 되죠. 얘 대 얘가 1대1이니까. 그럼 산소의 함량이 줄어도 환원이다 라고 했잖아. 근데 원래 정밀하게 얘기한다면 분자당 산소수입니다. 분자당 산소수. 한 분자의 산소가 2개죠. 얘는 한 분자. 이건 두 분자에 2개 있는 거니까 한 분자당 1개 있는 겁니다. 분자당 산소수가 감소하는 게 환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환원이다 라고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산화 처리. 무슨 처리 되냐? 그냥 처리되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 될 때 산소 어떻게 한 거냐? 버렸잖아. 그럼 무슨 반응했다? 환원 반응했다. 야, 그 다음에 이렇게도 얘기해 줄게. 이게 만약에 산화라고 한다면 산화 처리 산화된다. 이게 말이 되냐? 산화 처리 왜 또 산화돼? 산화 처리면 환원돼야죠. 그래서 이게 환원이고 그 아래 게 산화입니다. 왜? 산소가 증가했네요. 그럼 산화예요, 그냥. 다음 내가 산화 반응의 동의어로 무슨 제로 이용된댔어? 환원제랬죠? 무슨 제다라고 하면은 반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환원제로 이용이 된 것이고, 그 다음 환원 반응했다. 그럼 동의어는 산화제입니다. 그럼 산화철은 산화제로서 작용한 거예요. 혹시 저번 시간에 안 오셨던 분들이 영상을 안 보고 왔으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될 것이다. 영상 보고 와라. 오늘이라도 집에 가서 꼭 봐야 된다. 처음 오신 분도 영상 밴드 초대해 줄 테니까 영상 꼭 보고 와야 돼. 야, 그 다음 봐봐. 내가 3개의 실험을 각각 적은 이유가 있어요. 탄소로 매칭하세요. 탄소로 매칭해. 탄소로 매칭해. 얘가 얘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산화냐 환원이냐? 이거 뭐라고 하는 게 제일 쉽니? 산화는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장 쉬워? 산소는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야. 수소로 보라니까. 수소가 6개나 있었는데 하나도 안 남았어. 다 버린 거야. 수소를 버리면 산화입니다. 수소를 버리면 산화다. 수소를 버리면 산화라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워일 연소 반응에서는 탄소를 포함하는 게 무조건 산화되는 겁니다. 연소 반응에선 탄소를 포함하는 새끼가 무조건 산화예요. 근데 얘가 환원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수소 얻었네. 수소 얻었네. 다 환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문제는 뭐 고르는 게 뭐냐? 환원되는 거 고르래. 산소, 산화철, 산소. 얘가 환원되는 겁니다. 답은 니은, 디귿, 비읍 이래야 돼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 14번으로 갈게. 자, 14번 별표 3개. 나는 주간지 풀 때 별표 치라는 얘기 거의 안 해요. 내가 별표 치라는 문제는 아마 오늘도 한두 문제밖에 없을 거다. 너네 지금 산화 환원 파트가 내가 제일 중요해서 제일 먼저 준 거고, 산염기 중화 반응이 오늘 할 거야. 왜 제일 먼저 안 됐냐? 이래야 주간지가 10주일 동안 누적이 될 거야. 계속 이거 낼 거야. 계속. 너네 오늘 내가 1교시 때 문제밖에 안 풀 건데 오늘 풀 때 이해가 안 되면 10주일 동안 고통받을 거야. 계속 낼 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비워. 오늘 이해해야 돼. 이해 오늘 안 돼? 수업 시간 이해 안 돼? 집에 가서라도 이해해야 돼. 오늘 무조건 확인해야 돼. 그래야 고통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별표 3개 쳐. 별표 3개 치라는 건 반드시 시험 전날 다시 봐야 돼요. 내가 한 주간지당 한두 개밖에 없어요. 별표 치라는 거. 그럼 10주일에 주간지 해봐야 20문제밖에 안 돼. 반드시 시험 전날 다시 봐야 돼. 아까도 진짜 별표 치라니까 여기에다 별표 3개. 보이냐 이게 진짜 보이냐? 뭐 아무렇게나 존나 크게 하든가 형광펜을 치라든가 알아서 해. 주간지 10주 자 쌓아두시고 시험 전날 넘기는 거야 계속. 맞다. 과학전 새끼가 중요하다는데 그것만 쭉 보세요.
14번은 별표 3개 쳐야 된다. 이거 시험에 다 나옵니다. 어떤 학교든. 대신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날 거냐, 이거 정도로만 낼 거냐, 그게 다르죠. 자, 잘 안 풀리는 분들은 내가 오늘부터 푸는 방법 그대로 풀어. 너는 내가 역학 파트 할 때도 맨날 어떻게 풀었냐? 운동량, 충격량 할 때. 맨날 이거 그려가지고 해가지고 1kg 몇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했잖아. 지금도 똑같이 합니다. 항상 비커 그려. 내가 오늘 몇 번을 얘기할 거야. 비커 그리라고. 비커 그려. 그 다음 처음에 있던 걸 그대로 씁니다. 표는 금속 A에 이온이 들어있는, 여기에 A 이온이 있구나. 근데 A 이온이 몇 가 이온인지를 모르지. 이럴 경우에는 그냥 소문자 A로 둡니다. 이렇게 두세요. 여기다가 금속 B를 넣었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뭐니? 당연히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거는 반응하냐 안 하냐, 그걸 먼저 봐야죠. 지금 반응한 거야 안 한 거야? 지금 했어. 어떻게 알아? 야, 뭔가 숫자가 바뀌었잖아. 바뀌면 무조건 반응한 거야. 숫자가 하나라도 바뀌면 반응한 거야. 반응을 안 하면 아예 안 바뀝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반응했어. 반응을 하면 내가 누가 누구보다 크댔어, 반응성이. 무조건 꼽은 새끼, 이 새끼. 얘는 몰라. 얘의 반응성이 큰 거예요. 항상 반응을 하면 꼽은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럼 쌤, 반응성이 뭔데요? 그래서 16개의 금속의 반응성 비교표를 외우셔야 돼요. 주문 외우듯이 외워야 돼. 카카나마, 아라첼리, 준합수고, 순백금. 외워야 돼. 카카나마, 아라첼리, 준합수고, 순백금. 내가 이거 내 버스 잘 안 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번에 버스 한번 타가지고 어떤 새끼한테 전화가 왔어. 쌤, 저 그 노트 필기한 게 잃어버려가지고 그 금속의 반응성 비교 좀 알려달래. 그래서 금속 반응성? 16개 그거? 예. 그러니까 카카나미, 아라첼리, 준합수고, 순백금. 에? 이러는 거야. 카카나마, 아라첼리, 준합수고, 순백금. 아, 좀 천천히 해줘. 카카나마, 아라첼리, 준합수고, 순백금. 옆에 어떤 아줌마가 나를 이렇게 보더니 떨어졌어. 나. 니들도 주문 외우듯이 외워야 돼. 자, 대신 16개 중에 반드시 나오는 게 5개 있댔어. 뭐 있었어? 아연. 그 다음으로 큰 게 납. 그 다음 큰 게 수소. 그 다음 큰 게 구리. 그 다음 큰 게, 자, 이 5개는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온식 외워야 돼. 납의 이온식 몇 가 이온이었어? 2 플러스. 납은? 모르면 이까야 인마. 수소. 이건 알아야지. 구리. 이까야. 은. 이거 외워야 돼. 1 플러스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를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제일 중요한 건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시작점이란 건 반응하기 전입니다. 자, 그럼 봐봐. 반응 안 했으니까 당연히 B는 반응한 게 없지. 없어. 근데 전체 금속이야. 이거 A 거 아니야. 전체 금속이 처음에는 5개고 나중엔 3개지만 처음에는 B가 반응한 게 없잖아. 그럼 누구 거라는 거야? A 겁니다. B가 반응 안 했으니까. 자, 결론. 이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자,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반응 끝났대. 야, 그랬더니 B가 몇 개 들어왔대? 자, 이거 N개라고 해도 되는데 이거 넘버예요. 그냥 1개입니다. 1개. 1개 들어왔다 생각하면 돼. 자, B가 1개가 이온으로 들어왔음. 근데 문제는 B도 몇 가 이온인지 모르잖아. 그럼 이렇게 그냥 두세요. 1개. 1개. 자, 그때 중요한 건 꼭 봐야 돼. 이걸. 이게 A 건지 B 건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건 전체입니다. 야, 그럼 전체가 3개래요. 그럼 문제가 A는 모르겠고 B는 1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전체가 3개 되려면 A가 몇 개 남아야 되냐? 2개 남아야겠지. 그래야 2개 더해서 3개죠. 그지? 그럼 문제, A가 반응을 몇 개 해야지만 2개 남은 거야? 3개가 반응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뭔데? A가 3개 반응할 때 B가 1개 반응한 겁니다. 그지? 항상 이걸 뽑아야 돼. 반응 개수비. A 대 B가 몇 개 대 몇 개 반응하는지를 꼭 뽑아야 돼. A랑 B가 지금 몇 개 대 몇 개가 반응했다고? 3개 대 1개 반응했다고. 이걸 왜 뽑으랬어? 얘의 역수가 전하량의 B입니다. 즉 전하량의 B가 A 대 B는 1대 3이라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A가 1가 이온이면 B는 3가 이온이다. 이걸 준 거예요. 항상 반응 개수 B는 전하량의 역수. 꼭 둘 중에 하나를 줍니다. 반응을 몇 대 몇으로 했는지를 알려주던가 아니면 반응 개수 전하량의 B가 몇 대 몇을 줘요. 그럼 나머지 관계 찾으면 돼요. 항상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근데 지금 이 개념이 뭐냐면 니네 봐봐. 이렇게 결합했대. 그럼 A 대 B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한 거야? 3대 1로 결합한 거지. 왜? A는 1가고요. B는 3가기 때문이야. 전하량의 역수가 개수라니까. 여태까지 우리 했던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항상 이걸 외워야 돼. 반응의 개수비 몇 대 몇으로 반응했는지는 전하량이 몇 가냐. 이걸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거의 다 끝나요. 자, 대신에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이제 마지막, 이건 지울게. 마지막. 3번째. 무조건 이제 외웁니다. 이것까지, 여기까지는 외워. 반응했잖아. 그러면 산화된 게 누구고 환원된 게 누구야? 외워. 반응했으면 누구의 반응성이 크다고? 금속의 반응성이 큰 거야. 이 새끼가 무조건 산화되는 거예요. 그냥 외워도 돼. 만약 반응했으면 무조건 금속이 산화합니다. 산화된 게 B입니다. 환원된 게 A야. 아니야. A 이온이라고 해야 돼. 환원된 건 전자를 얻은 거니까 B가 전자 얻은 게 아니라 B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A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환원됐다. 결론. 전자는 누구에서 누구로 이동하니? 너네 산화는 전자 버리는 거야, 얻는 거야? 버리는 거야. 그럼 전자는 B에서 A로입니다. 전자는 B에서 A로 이동합니다. 즉 B가 버린 전자를 A 이온이 먹는 거예요. B가 버린 전자를 A 이온이 먹는 거야. 여기까지 되면 문제 다 풉니다, 이제. 자, 봅시다. 금속의 반응성은 A가 B보다 크다. 반응성은 B가 A보다 큽니다. B의 이온의 전하는 3+이다 했죠? B 이온의 전하는 3+, 맞아. B 원자 한 개는 A 이온 3개랑 반응하죠. 답은 니은입니다. 바로 다음 문제 간다. 15번 문제. 자, 너네 15번 문제는 니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방금 문제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14번은 표로 알려준 거고 15번은 그림으로 알려준 것 뿐이야. 다시 한다. 뭐 그리랬어? 내가 하라는데 비커 그려. 그럼 원래 있던 게 누구래? 저기 써있잖아. X이온. 얘가 몇 가인지 몰라요.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몇 개 있대? 눈이 있으면 보이죠? 동그라미가 6개입니다. 저 새끼가 X예요. 여기다가 금속 Y를 넣었대. 그럼 요렇게 넣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맞지? 자, 그대로 해볼게 그럼. 반응했어 안 했어? 어떻게 알아? 뭔가 바뀌잖아. 개수도 바뀌었잖아. 그럼 무조건 반응한 거야. 그럼 반응했으면 반응성이 누가 누구보다 크다? 꼽은 놈이 커요. 반응성은 Y가 X보다 큰 거야. 그럼 문제. Y랑 X랑 반응을 했을 때 얘가 다 날아가고 Y가 3개 들어왔다는 거죠. 모형을 봐봐. X 6개가 다 없어지고 Y가 3개 들어온 거야. 그럼 Y라는 게 원래는 없었는데 3개가 들어온 거니까 여기다 합시다. 없었는데 3개가 들어온 거니까 반응한 X와 Y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즉 X랑 Y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네? 아, 전하량의 비를 찾았다. 전하량의 비는 몇 대 몇이다? 1대 2죠. 그럼 X가 1가였고 Y가 2가였다는 걸 찾은 겁니다. 똑같잖아, 이게.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근데,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하라는 대로 법칙을 그대로 규칙을 만들어 준 게 이대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산화된 게 누구야? 산화된 건 Y고, 환원된 건 누구야? X이온이에요. 그럼 전자는 누구가 버리고 누가 얻은 거야? Y가 버린 전자를 X가 얻은 거지. 이렇게만 알면 문제 끝난 겁니다. 이온의 전하량은 Y가 크대요. Y가 크네. 맞아. 전자는 Y에서 X이온으로 이동한다. 그렇지. Y가 버린 전자를 X이온이 먹었잖아. 금속 Y는 환원된다. 금속 Y는 산화된다 그랬어. 무조건 꼽은 금속이 산화예요. 답은 기억 니은이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하면 돼. 난 너희들한테 많은 거 안 바래. 아직까지는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자, 19번 갑시다. 자, 19번은 이게 이제 너네들은 쌤 이거 이상한데요 라고 하겠지만 이게 실제 반응입니다. 자, 광합성과 호흡이래. 세포호흡이죠. 쌤, 제가 아는 세포호흡은요, 포도당과 산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가 물러오는데요? 아니야, 이게 실제야. 그러면 저희가 배운 게 가짜네요? 그게 아니고 반응 전에 원래 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반응 후에 12개의 물이 나와. 그래서 이걸 없앤 거예요. 그럼 여기 6개 빼야지. 그래서 우리가 배운 악마의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원래 반응이에요. 원래 반응. 근데 원래도 반응 전과 후에 똑같은 거는 약분해서 없앨 수 있습니다. 자, 결국 가가 무슨 반응이고 나가 무슨 반응이냐? 얘가 물과 이산화탄소로 포도당 만들었잖아. 광합성. 얘가 세포호흡. 자, 그러면 광합성을 하면은 또는 세포호흡을 하면은 이걸 우리 1학기 때 배웠어요. 물질대사라고 합니다. 너네 사람 많은 데 가면 덥냐 시원하냐? 더워. 왜 더워? 사람의 몸에서 열이 나오거든. 그래서 열을 밖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다 라고 하죠. 이 얘기는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린 무슨 작용이라고 배웠냐? 동화야 이하야? 야, 너네 1학기 때 배웠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니네들이 첫 번째로 이걸 수능을 본다니까? 너네 2학년 때 사탐을 선택하든 과탐을 선택하든 그건 내년 얘기고 어차피 고3 되면 통합 사회, 통합 과학 다 봐. 1학기 때 배운 거 까먹으면 안 돼요. 잘 기억하고 있어. 자, 근데 너네 숲속에 가면은 좀 시원하죠, 여름에? 왜? 얘는 열을 흡수하거든.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점점 더 작은 분자에서 큰 분자로 됩니다. 가는 미토콘드리아가 아니야. 광합성이니까 엽록체입니다. 나에서 포도당은 환원된다. 아까 했죠? 탄소를 갖고 있는 쉐끼는 수소를 버리기 때문에 산화입니다. 가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고 나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 맞네요. 답은 띠그시. 자, 19번 됐고 20번 갑시다. 자, 철의 재련. 이것도 니네가 화살표만 잘 보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데 니네가 화살표 보는 걸 잘 모르더라고. 자, 철 재련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라. 자, 일단 철을 재련하려면 자연 상태에 있는 철을 용광로에 넣어야 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철이 뭐랬냐? 철광석 맞아. 근데 철광석에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나는 순수한 철만 얻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우린 뭘 넣어줘? 코크스라는 물질. 대신 얜 탄소 덩어리입니다. 얘를 넣어줘. 자, 화학 반응식은 내가 외우랬어. 코크스라는 걸 넣으면은 용광로에서 먼저 산소랑 만납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고?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불완전 연소라 그래. 자, 요게 이제 실질적인 철의 재련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Fe2O3 산화철이 얘가 일로 들어와. 일산화탄소가. 그럼 실제 철 만들 거고 이산화탄소 만듭니다. 이게 얘예요. 코크스가 일산화탄소가 될 때 산소가 같이 들어온다니까. A는 O2입니다. 그러면 이 일산화탄소가 산화철을 철로 재련하면서 뭐가 된다? 이산화탄소가 된다고. 지금 한 거예요, 이게. 얘가 A, 얘가 B, 얘가 C입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화살표만 잘 보면 돼요. 근데 나는 반대로 하네. 봐봐라. 철이 산화철이 돼야 돼.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 산소가 들어와야죠. 그래야 산화철이 되지. 그치? 그래서 A와 D는 같은 종류가 맞습니다. 가해 과정이라는 동안 B는 환원되어 C로 된대. 자, B가 일산화탄소죠. 가해 반응은 이 반응이에요. 그럼 얘가 된다라는 거네. 산소를 얻었다. 무슨 반응? 산화 반응. 자, 나해 과정이라는 동안 철은 전자를 잃고 D와 결합해서 산화철이 된다. 이것도 해볼게. 철이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철이 된대. 개수 맞춰봅시다. 얘 2개고 얘 3개니까 역수로 가야 돼요. 그래야 6개야. 철 4개야. 철 4개야. 자, 여기까지는 됐고 얘가 될 때가 무슨 반응하냐? 왜? 산소 얻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해 잘해라. 산화되었다는 뜻은 가장 작은 개념으로는 산소의 이동으로 생각합니다. 산소를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더 큰 개념에서 수소의 이동으로 생각합니다. 왜? 산소도 이동할 수도 있고 수소도 이동할 수 있거든. 근데 산소도 수소도 없을 수도 있잖아. 가장 큰 개념이 전자이동입니다.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산화된 건 맞다며. 산소 얻어서 산화된 건 맞다며. 그럼 무조건 전자는 버리는 겁니다. 알겠니? 전자의 이동은 언제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산화되었다는 걸 수소나 산소로 찾았다고 해도 전자의 이동은 그냥 똑같이 전자도 산화된 거예요. 그럼 전자를 버려야 산화하기 때문에 나의 과정이라는 동안 철은 전자를, 그러니까 얘가 산화됐다며. 전자 버리는 거예요. 전자를 잃고 D와 결합해 산화철이 된다. 맞습니다. 자, 이제 외우는 거야. 쌤, 그럼 무조건 산화라는 뜻이 있으면 전자 버렸다고 해도 돼요? 오케이. 그럼 무조건 환원이면 전자 얻어요? 오케이야. 전자는 무조건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산화수예요. 전자가 이동했다고 가정한 값이 산화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은 언제나 해석할 수가 있다고 얘기하면 돼요. 자, 다음 27번 갑시다. 자, 27번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가장 대표적인 수용액 속의 반응이잖아. 자, 여기에 원래 들어있던 게 구리 수용액이네. 내가 분명히 수용액이라는 거는 이온 형태로 들어있댔다. 근데 꼽은 금속은 아연이네. 반응하려면 꼽은 금속의 반응성이 커야 돼. 아연이 무조건 큽니다. 그럼 아연이 뭐 된다? 산화된다. 그럼 아연은 몇 가 이온이니? 2가 양이온. 그럼 전자를 2개를 아연이 버리는 거야? 얻는 거야? 버려. 그럼 아연이 버린 전자를 누가 처먹어? 구리이온이 처먹어. 그럼 구리이온은 뭐 된다? 환원된다. 그래서 뭐가 돼? 구리 금속으로 석출됩니다. 이게 이제 세트 메뉴예요. 아연이 하나가 산화되면서 버린 2개의 전자를 구리이온이 처먹어서 구리 금속으로 석출된다. 환원이에요. 이게 세트야. 자, 그런데 봅시다. 보기를 한번. 용액의 푸른색은 더 진해진대. 자, 내가 분명히 수용액의 색깔은 구리이온 때문에만 결정된댔어. 아연이든 납이든 그딴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구리이온 색깔이 무슨 색이라고? 푸른색. 근데 지금 이 반응을 하면 할수록 구리이온의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되냐? 줄지. 봐봐. 아연이
하나 이온으로 녹아들어오면 구리 이온은 하나가 속출돼. 그럼 반응을 계속하면 구리 이온은 점점 없어지는 거야. 얘가 점점 없어져. 그럼 색깔이 점점 옅어진다죠. 푸른색을 띠는 게 구리 이온의 색깔인데 얘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용액의 푸른색은 점점 옅어진다. 연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용액의 이온수의 변화가 없대. 당연한 얘기죠. 왜? 아연이 아연 이온으로 한 개 들어오면 구리 이온이 한 개 속출돼. 1대1 반응이야. 이온수 변화 없습니다. 자, 아연판주에 검은색 물질이 생긴다. 우리 색깔은 구리밖에 안 나와. 구리 수용액은 파란색. 구리 금속 자체는 붉은색이에요. 검은색은 무슨 구리랬어? 산화구리야. 검은색이 아니야. 붉은색 물질이 생긴다 라고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33번으로 가자. 자, 중요한 문제 또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아까 문제랑 비슷해. 자, 근데 이것도 중요하다. 자, 항상 우리는 수용액의 반응성을 비교하는 문제 나오면은 비커 그리고 시작합니다. 누가 있대? 금속 B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B가 이온으로 들어있다. 여기에 금속 A 막대기 꼽았대. 근데 반응했어 안 했어? 했다니까. 뭔가 바뀌면 반응한 거야. 반응했다. 그럼 반응성은 누가 누구보다 크다? A가 B보다 큽니다. 그러면 A는 뭐 되고 B는 뭐 된 거야? A는 A 이온으로 산화돼서 전자를 버리는 거고 B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B 금속으로 환원돼서 석출됩니다. 이건 무조건 세트 메뉴예요. 근데 드디어 나왔어 이 새끼가. 전체 이온수가 감소한대. 자, 그럼 원리가 뭐냐면 A는 녹아들어와 B는 없어져. 근데 누구의 숫자가 더 많아야 돼? 이게 많아야죠. 그럼 계속 없어지니까 전체 이온수가 줄지. 물론 두 개가 없어지는지 세 개가 없어지는지 그건 몰라요. 야, 그러면 두 개라고 합시다. 개념은 이거야. A가 한 개 이온으로 녹아 들어올 때 B가 두 개 석출되면 전체 이온수가 감소한다고. 그럼 결국 A 대 B에 아까 했지.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지금은? 항상 개수비의 반대가 전하량의 B란 말이야. 그럼 2대 1이니까 A가 2가면 B가 1가야. 1가인지 2가인지는 몰라도 A의 개수랑 B의 개수 중에는 A가 커야 된다고. 그래야 감소입니다. 이래야지만 감소할 수 있어요. 1가인지 2가인지는 몰라도 A의 개수가 커야지만 감소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들어있는 게 1가야. 꼽은 금속이 2가래. 이러면 무조건 감소해요. 위에 게 큰 게 내려오면 누르는 거라니까. 감소입니다. 감소. 근데 여기 문제는 이제 질량까지 얘기하래. 자, 생각 잘해봐. 1대2든 1대3이든 필요 없어요. 1대2라고 할게. A가 한 개 내려오면 내가 이거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걸? A가 한 개 내려온다는 뜻은 이렇게 A가 하나가 나간다는 거야. 그때 B가 1가라고 한다면 몇 개 달라붙어? 팡! 팡! 달라붙어. 그럼 여기에서 금속판의 질량을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금속판의 질량이 감소했대. 이건 좀 이상한 거다. 분명히 금속판에서 A가 한 개 없어져. 그리고 금속판으로 B가 두 개나 달라붙어. 근데 전체 판때기의 질량이 감소래. 어떻게 하면 이 개념이 되냐? A가 존나 무거운 겁니다. A가 하나만 내려가고 B가 두 개나 달라붙는데도 이게 감소한다는 뜻은 B 두 개보다 A 한 개의 질량이 크다는 거예요. B가 두 개나 달라붙어. A가 하나만 내려가. 그래도 크다는 거지. 자, 쉽게 보면 여기 교실에 과학준 한 명이 나갔어. 그리고
애기 2명이 들어와. 그럼 이 교실의 질량이 어떻게 되냐? 감소지, 씨, 내가 아무리 내가 몸무게가 적게 나가도 애기 2명보다 내가 많이 나가지. 그래서 애기 2명이 들어오고 내가 나가도 당연히 교실의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얘도 똑같아요. A가 1명 나가고 B가 2개 붙어도 불구하고 전체 금속판의 질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A가 존나게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A의 질량이 B보다 무겁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D급 보기가 맞다는 겁니다. 금속 원자의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가 맞아요. 자, 아까부터 했던 거 다 이제 해볼게. 금속이온의 전하는 A가 B보다 크다. 그렇지, A가 B보다 큽니다. 니은 보기, A는 B보다 산화되기 쉽다. A가 산화되죠? 그럼 A가 산화되기 쉬운 게 맞는 겁니다. 답 다 맞아요. 답이 5번입니다. 자, 이 정도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오기 딱 기본적인 문제 잘 나옵니다. 자, 다음에 35번. 자, 이건 안 한다. 이건 나중에 외우면 되는 거야. 외워서 푸는 건 안 해. 39번 갈게. 자, 이거 잘 봐. 내가 저번 시간에 끝자락에 요거 얘기해 줬거든? 저번 시간 끝자락에 뭘 얘기했냐면 A가 이온으로 들어있는 상태에서 B 금속이랑 C 금속을 꼽은 경우를 얘기했잖아. 이때 A는 B랑 반응 안 하고 C랑 A만 반응했대. 그럼 반응성이 누가 누구보다 크다는 거야? C가 A보다 크지만 C가 B보다 큰 겁니다. 반응을 안 한다는 거는 그만큼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그냥 반대죠. 이번에는 B랑 C가 수용액으로 들어있는데 A 금속만 꼽았어요. 그럼 얘가 몇 간지, 얘가 몇 간지 몰라. 근데 A 금속만 꼽았다. 자, 그때 누구는 반응 안 한 거 같냐? C는 반응 안 했잖아.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럼 C는 반응을 아예 안 했고 A랑 B가 반응한 거네. A가 이제 이온으로 녹아 들어오고 B는 금속으로 속출됩니다. 다시 반응을 A와 B가 한 거니까 반응성 비교할 수 있어요. A가 크다는 거야? B가 크다는 거야? A가 큰 겁니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 반응했다 했잖아. 근데 C라는 놈은 반응을 아예 안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이 문제는 만약에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그려줬잖아. 이건 C의 반응성 비교를 못 합니다. 근데 이 다음부터도 반응을 또 안 하는 거야. 이게 뭔 뜻이냐면 C가 이온으로 녹아 들어있다. 그때 B는 금속도 있고 A도 금속이 있고 A 이온도 있고 B 이온도 있고 다 있어. 근데도 얘는 반응 안 해. 이 얘기는 C가 제일 크다는 겁니다. C는 이미 반응성이 제일 큰 새끼가 이미 이온이 있어. 이런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즉 아연이라 생각해봐. C가 아연이야. 그럼 누구랑도 반응할 이유가 없어요. 반응 안 해. 반응성이 제일 크면 이온으로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A랑 B가 반응할 때 뭔가 이상한 점도 있다. A가 생긴 게 B가 없어진 거네. 몇 대 몇으로 반응했던 거야? 그래서 B가 몇 간지 A가 몇 간지 그건 몰라요. A가 몇 가고 B가 몇 간지는 모르겠지만 전하량은 같은 겁니다. A랑 B가 3 깔 수도 있고 1 깔 수도 있고 2 깔 수도 있어. 그건 몰라요. 같다. 자, 기억 볼게. 반응성이 제일 큰 금속이 B가 아니라 C라 그랬어. A는 산화되었고 B 이온은 환원되었다. A 이온이 생기는 거지. 그럼 A가 산화, B 이온이 환원. 맞아요. 수용액의 전체 이온수 변화가 없다. 당연히 변화 없죠. 얘는 반응 안 하니까 제껴. 얘 하나 들어올 때 하나 나갔네. 그럼 전체 이온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에요.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쉬었다 합시다. 야, 졸지 마, 이 새끼들아, 졸지 마. 눈 떠. 자, 아까도 내가 이 문제 애들한테 풀었는데 애들이 아까 그러더라고. 쌤, 지금은 누가 누구랑 반응하는 겁니까? 이거 금속을 조그맣게 꼽은 거야. 원래 이렇게 꼽았어야지. 이게 Y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금속이 얘야. 자, 그럼 먼저 가에서 반응됐대. 반응하면은 어떻다?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그럼 금속이 X니까 X가 Y보다 반응성 큰 겁니다. 나에서는 반응 안 했대. 반응 안 했으면 누가 반응성이 크다는 거야? Z가 원래 있던 게 크다는 거죠. 그래야 반응을 안 하죠. 마지막 반응했네. 꼽은 금속.
X가 반응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X가 제일 크네요. 그 다음 Z고 그 다음이 Y입니다. 반응성 비교됐고 다음. 자, 이 문제는 그나마 순한 맛이야. 이온의 개수를 다 줬거든. 그럼 얘가 2개 녹아 들어갈 때 하나가 들어오죠. X 대 Y가 몇 대 몇으로 반응해? 2대 1이에요. 왜? 전하량이 역수만큼 반응한다니까. 결국은 X가 2개 녹아 들어갈 때 Y가 1개 석출되니까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되냐? 증가야 감소야 일정이야? 자, 다시 봐. 금속에서 녹아 들어오는 게 2개. 이온에서 석출하는 게 하나야. 전체는 어떻게 되냐고. 증가지 당연히. 근데 얘도 똑같아요. 볼 필요도 없어. 이건 반응 안 하니까 개수가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자, 기억 볼게 이제. 금속 X는 Y보다 산화되기 쉽다. 산화되기 쉽다는 건 반응성이 크다는 겁니다. X가 Y보다 반응성 크면 산화되기 쉽다. 맞아요. 니은 보기. Y를 X 이온 수용액에 넣으면 X가 석출된대. X가 반응성 제일 커. 그러면 X라는 게 이온이면 반응될 리가 없어요. 항상 반응성이 큰 금속 꼽아야 되는 거야. 안 돼. 다에서는 수용액의 이온수가 감소다. 가든 다든 이온수는 증가입니다. 감소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답은 기억입니다. 자, 문제 유형이 이런 유형 정도는 꼭 풀어야 학교 시험 대비가 됩니다. 쉬었다가 이제 산연기로 합시다.